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정책과 탄소 중립 등 글로벌 경영 여건이 급변하고 있지만 부산 지역 기업 10곳 중 1곳만 사업 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은 구조 개편을 위해 자금 조달과 새로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해 이를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상공회의소가 지역 매출액 상위 300개사를 대상으로 부산 기업의 사업 구조 개편 추진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응답 기업의 71%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 12.6%, 10곳 중 1곳에 불과했습니다. 사업 개편 형태는 기존 업종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업종이나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가 88.1%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자금 사정 악화와 매출 부진 등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업 구조를 개편하려면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 전문 인력 충원 등이 핵심인데 다 많은 자본이 드는 일입니다. 때문에 기업들은 어려움으로 자금 조달 곤란이 27.8%로 가장 많았고 판로 미확보 25.7%, 인력 수급 애로가 14.3%라고 답했습니다. 부산상의 박인수 조사연구팀장입니다. 사업구조 개편이 부진한 이유는 신사업 및 신제품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자금 및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금 및 세제 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 정책적 뒷받침.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철강에 관세 25%를 부과한 데 이어 자동차와 반도체까지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있어 부산 지역 제조업 전반이 큰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게다가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 등 글로벌 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정책 자금, 연구 개발, 세제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말 운영을 종료한 부산항 자성대 부두가 한시적으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터미널 기능은 종료되고 물류 지원 시설로 제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강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항 북한 컨테이너 부두 기능 재편에 따라 지난해 운영을 종료한 자성대 부두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부산항만공사는 해당 부두를 화물장치장과 창고, 하역장비 제작장, 그리고 화물차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물장치장은 3개 블록으로 나눠 입찰을 통해 운영사를 선정하며 창고도 기존 시설을 활용해 운영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산항 신항 2-6단계에서 사용할 국산 자동화 하역장비 제작과 조립이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현재 일부 공간이 사용 중이며 이달 말 이후 본격적인 제작이 시작됩니다. 이와 함께 부산시내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300면 규모의 화물차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3월부터 공사를 진행해 4월부터 운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김성훈 항만운영실장입니다. 부산항 신항 2-6단계 장비 제작과 그리고 화물장치장, CFS 창고, 그리고 화물차 주차장 등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화물장치장과 CFS 창고 등은 2월 말경에 입찰 공고를 통해서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번 조치가 북항 재개발 사업과 충돌하지 않는 가운데 향후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부두 운영을 조정할 방침입니다. CBS 뉴스 강민정입니다.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부산선적 서경호가 침몰한 지 나흘째가 되는 오늘 실종자 가족들이 입장문을 내고 적극 수색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수색 상황과 계획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답답한 상황이라며 심해 잠수부 투입과 선체 인양을 요구했습니다. 정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경호 침몰사고 실종자 가족들은 오늘 오후 1시 적극적인 수색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아직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는 5명으로 이 중 한국인 3명은 모두 부산에 연고를 두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사고 당일부터 현재까지 수색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어 답답함이 이어지고 있다고 애타는 심정을 호소했습니다. 선체 안에서 실종자들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며 심해 잠수부 투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적기에 선체를 인양할 수 있도록 바로 인양 준비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선사 측의 경제적 문제로 민간 잠수부를 부르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해경도 수심과 기상 등 여건을 고려할 때 당장 잠수부 투입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실종자 가족 대표입니다. 하루빨리라도 사람을 찾으려면 안해를 봐야 되는데 해경에서는 최대 60m까지 추정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선사는 돈이 없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안 되는. 해경은 오늘 침몰한 선체가 수심 82m 해저면에 직립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 선적 제22 서경호는 지난 9일 새벽 1시 40분쯤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침몰해 선원 5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부산지법 민사 11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5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청구액 총 152억 원 가운데 66억 원을 위자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미성년자의 경우 적절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점을 고려해 위자료를 가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에서 1987년 사이 불황자 선도를 명분으로 장애인과 고아 등 시민들을 납치 감금한 시설로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14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뒤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낮 1시쯤 부산 동구의 한 주택에서 새 모녀가 쓰러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40대 여성 1명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70대 여성과 40대 여성 등 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1시 45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8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보행자와 주차된 차량 석 대를 들이받아 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지나던 40대 여성과 운전자 A씨, 70대 여성 동승자 등 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차정인 전 부산대총장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에 대해 미안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날씨입니다. 부산은 오늘 저녁까지 가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영하 2도, 낮 9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은 5.7도, 습도는 89%입니다.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김상길, 기자 박진홍, 아나운서 김장현이었습니다.